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석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에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 이어 현재까지 연임돼 재직 중입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다시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온 상황을 증언하며 들어오셔서 뭐 마실 걸 갖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앉으셔서는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에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총리님께는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들, 행사 이런 거를 총리님께 대신 가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그냥 뭐 몇 가지 지시들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분간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시적 계엄이다, 경고성 계엄이다 이러면 그 당분간이라는 단어랑은 그 상충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네. 이게 곧 일회성이다 뭐 이런 말씀은 없었다는 거죠. 예, 일회성이라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울산에서 행사를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에는 한 전 총리가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을 독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증인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첫 마디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시고 계시죠? 이런 제가 먼저 총리님이라고 했고 오시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나랑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시고 계시죠라는 거는 증인이 대통령실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묻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조금 기억이 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억나는 것은 언제쯤 도착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10시 10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느냐,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느냐 말씀을 서너 차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고 그 이상민으로부터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비상계엄 아니고 계엄 이렇게만 계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정인님?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뭐랄까 평소에 비해서 좀 약간 흥분한 그런 톤으로 이 상황을 알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몇 사람들한테 물었고 제가 강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 있던 신원식 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한테도 물으면서 아셨어요? 라고 이렇게 몇 사람한테 확인을 했는데 다들 몰랐다고 했습니다. 몰랐다고 했고 최상욱 부총리가 그럼 이 모든 거를 김용현하고 의논하셨다는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고 총리께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리께서도 나도 반대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한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조사받을 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제가 대통령실에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로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리인 피고인이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던 기억은 있으십니까? 네, 총님이 저 정도의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저 부총리가 그 입구 쪽에 서서 제가 일은 하겠다. 근데 서명은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가 나가고 나서 저도 일어나서 나오면서 총리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서명은 하기 어려울 듯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님께서 서명은 본인 판단대로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네, 그 머릿수 위에 계엄 국무회의 동원, 무력감, 무능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복잡한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느끼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 하여튼 국민들께 너무 송구한 일이고요.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는데 저는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한 2, 3분 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고요. 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머릿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계엄이 그 자리에 가서 계엄이라는 두 글자 듣고 저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도 송구하고 저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죠. 그러면 저희가 안 갔으면 저렇게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근데 지금처럼 계엄에 대해서 학습이 되고 나면 지금 같으면 아마 가서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총리님을 피의자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너무 잘못된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감정이 듭니다. 네. 두세 가지만 일단 제가 확인하고 다른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일정이 좀 있어서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저희 중복되는 거는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